충분한 연금과 건강, 정말 노후 생활에 중요한 겁니다. 특히 풍부한 연금이 있다 그러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이 연금과 관련해서 꼭 생각하셔야 될 게 바로 세금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입니다. 물론 세금 때문에 연금을 안 탄다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하지만 이 연금에 붙는 세금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문제를 잘 해설해 줄 수 있는 우리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김동엽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그럼 저희가 연금과 세금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소득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과연 소득에 대해서 무슨 세금이 붙습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종합소득세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합소득세라는 게 뭘 이야기하냐. 우리가 소득 중에 어떤 걸 과세하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과세 대상인 소득은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 요거는 이제 종합소득세 합산해서 과세하는 종합과세가 되네요. 예, 그리고 그거랑 별도로 떼서 이제 양도소득세, 이제 부동산 사고 팔 때, 주식 사고 팔 때, 이거는 이게 다른 소득을 합산을 못하는 게 부동산을 샀다가 뭐 5년, 10년씩 보유했다가 파는데 그 차익이 특정 연도에 포함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별도로 떼서 계산하는 겁니다. 분류과세합니다. 그래서 분류해서 과세인데 분류과세. 퇴직소득도 마찬가지죠. 이제 직장에 근무하면서 10년, 20년 근무하면서 받았던 소득을 그해 년도 소득에 합산해버리면 세부담이 너무 커지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양도소득과 마찬가지로 따로 떼어서 분류과세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오늘 이야기할 것 중에 주로 많이 이야기할 게 이제 연금소득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조금 그렇군요. 집중해서 들어주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난이도가 있지만 정말 꼭 알아두셔야 될 연금이라는 게 이런 세금이 붙는다. 꼭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연금은요, 공적 연금이 있고 개인적으로 드는 사적 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적 연금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이죠. 국민연금에 세금 붙습니까, 근데? 국민연금 이거 가지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세금을 내냐라고 하면 세금 냅니다. 근데 다 내는 건 아니고요. 국민연금도 연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노후에 특정한 나이가 지나서 받는 걸 이게 노령연금이라는 부분 있잖아요. 그 노령연금이랑 장애연금 같은 거를 수령할 때는 세금을 내는데, 노령연금 받으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이 돌아가셔서 유족이 받는 유족연금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는 세금이 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받는 노령연금에는 세금이 붙는다. 그러면 이 이야기 또 하세요. 야, 연금 그거 얼마 된다 거기 세금을 붙이냐. 이게 제일 큰 불만이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불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라고 하면, 우리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지금 연말정산 시즌이시니까 아실 겁니다. 이제 우리가 연말정산할 때 소득 공제받는 항목 중에 우리가 모르고 있는데 해주는 게 있어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하시는 게 소득 공제 항목에 들어가 있거든요. 소득 공제를 지금 해서 직장에 다니는 동안은 보험료 납부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떼는 거잖아요. 소득을 빼주는 거예요. 이거 대신 언제 내느냐? 연금 받을 때 세금을 내라. 그러면 직장 다닐 때는 소득세 구간이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으니까 높을 텐데, 높은 소득세율 구간에 있을 때 세금을 좀 줄여주고, 퇴직하시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소득 구간이 좀 낮을 때 낮은 세율로 좀 세금을 낼 수 있게끔 해서 과세 시기를 뒤로 밀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언제부터 소득 공제를 해주기 시작했냐 그러면 2002년도부터 소득 공제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안 해준 거군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안 해줬고 2002년도부터 해줬으니까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연금 받는 것 중에 2002년도 이전 거, 그러니까 1988년도에 국민연금이 생겼으니까 88년도부터 2001년 사이에 냈던 거, 여기서 발생하는 연금은 과세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비율을 따져서 내가 받는 연금액 중에서 2002년도 이후에 납입한 분에서 발생한 것만 별도로 계산을 해가지고 거기만 세금을 내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실질적으로 현재 노령연금 받으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는 자기 받는 연금액의 한 절반 이하 정도만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이게 전액 다 과세가 되는 건 아니고 연금소득 공제나 각종 공제 금액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과세되는 금액은 현재 노령연금 받으시는 분 중에 대부분들은 세금하고 상관이 크게 많지는 않으시고, 앞으로 이제 받으시는 분들은 2002년 이후 납부액에서 발생하는 게 많으실 거니까 조금은 이제 세금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 공적연금은 기본적으로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연금이 많아지면요, 공적연금을 많이 받으면 공무원연금 같은 게 대표적이죠. 그럼 종합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이런 공적연금 말고 개인적으로 드는 연금도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드는 연금 중에 좀 알아둬야 될 게 이제 연말정산 시즌에 꼭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세액공제 받는 상품들 있잖아요. IRP 저거 700만 네. 원인가요? 해주잖아요. 연금저축하고 IRP라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네. 이게 저걸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이제 연금 계좌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제 제도의 특징은 뭐냐면 이것도 국민연금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납입 기간 동안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대신에 나중에 연금 수령할 때 과세를 하겠다는 구조는 똑같습니다. 네. 소위 말해서 과세를 이연시켜 준다고 해서 과세 이연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저 상품에 이제 연금 계좌가 됐든 IRP 계좌가 됐든 개인 기준으로 해서 한 해 저 합쳐서 최대한 납부할 수 있는 게 1,800만 원까지 네. 납부를 할 수 있고 세액 공제는 얼마를 받을 수 있냐 그러면 두 개 합쳐서 700만 원까지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금 저축만 이렇게 가입하신 분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 같은 경우는 많으면 400만 원까지. 연금 저축은 400만 원까지 원까지고요. 최대 400이고 IRP까지 충분히 활용하시면 700만 원까지 하실 수 있다. 네. 단 올해 2020년, 21년, 22년 3년 동안은 50세 이상이신 분은 플러스 200만 원 더 받으실 수 네.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네. 혹시나 올해 놓치신 분 같으면 최대한 저거 한도 챙기셔가지고 받으시는 거 되게 좀 중요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 IRP 계좌나 연금 계좌에는 자기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 있잖아요. 네. 그걸 또 이체시킬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퇴직급여를 저기 이체시켜가지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내는 것도 한 30% 세금이 다운되는군요. 네, 다운되는 네. 효과들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보시면 되고 사람들이 헷갈리시는 게 연금보험, 보험회사에 막 가입하시는 거 있잖아요. 비과세잖아요, 그거. 세액공제 상품은 아니고 대신 이제 10년 이상 납부하신 경우나 10년 이상 유지하시면 거기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세금 이자소득세를 안 네. 떼는 구조인 거라서 연금저축이나 IRP랑은 좀 다르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주택연금 같은 경우는 자기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름은 연금이라고 붙어 있지만 실질로 보면 그 언젠간 갚아야 될 빚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소득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금이 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사적 연금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연 1,200만 원이 넘으면 종합과세가 되는 거죠. 그것도 이제 좀 따져봐야 될 네, 문제가 네, 있는데 네. 뒤에 표를 한번 보시면서 좀 네. 설명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장 아까- 복잡한 표입니다. 예, 예. 네, 일단 아까 보험회사에 납부하는 거 있죠. 보험회사에서 세액공제 안 되고 납부하는 거. 네. 그거는 비과세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연금 보험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네. 집중해서 보여야 될 거는 우리가 보험료 내고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 받았던 거, 그 다음에 퇴직금을 연금 계좌에 집어넣었던 거, 네. 그거랑을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계좌를 하나 만들게요. 소위 말해서 IRP 계좌나 연금저축 계좌를 만들어서 거기에 매달 일정 금액을 넣어서 세액공제를 받았다고 칠게요. 네. 그리고 퇴직금도 거기다 넣어놨다고 칠게요. 음. 근데 연금 계좌에는 한 해에 1,800만 원까지 저축을 할 수 있는데 세액공제는 최고 700만 원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내가 1,000만 원을 저축했으면 700만 원은 세액공제 받았겠지만 300만 원은 세액공제 못 못 받았을 받은 거 아니에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세액공제 못 받은 돈에 세금을 과세하면 기분이 별로 안 되겠죠. 안 네. 되겠죠. 그걸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금계좌 딱 열어보면 내가 연금 받을 나이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돈을 구분해 볼게요. 퇴직금 들어있죠. 네. 그다음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한 돈. 300만 원입니다. 그렇죠. 300만 그거 원. 있죠. 그다음에 세액공제를 받고 납부한 돈. 700만 원입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1, 2, 3번에서 이자나 배당이 또 발생을 해서 운용 수익이 발생했을 거냐. 그리고 번호대로 제가 1, 2, 3, 4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내가 55세 이제 연금 주세요 하고 이제 금융기관에 네. 가서 달라고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빠져나가냐면 세액공제 받지 않고 납입한 돈. 아까 그렇죠. 300만 원 해당되는 거. 네. 그 금액이 먼저 연금 형태로 지출이 됩니다. 네. 근데 세액공제 안 받았으니까 저거는 다 빠져나갈 때까지 세금이 한 푼도 안 붙습니다. 그러네요. 그럼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음. 저 돈이 이제 다 빠져나가고 나면 그 다음 순서로 빠져나가는 게 퇴직급여가 빠져나갑니다. 네.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요. 거기에 70% 수준이니까 7% 정도 냅니다. 좀 깎아주는 거군요. 그러니까 1년부터 10년 차까지는 70% 수준, 11년 차부터는 한 60% 수준을 네. 내니까 세금을 한 3, 40% 절감할 수 있죠. 그러네요. 저거는 금액이 연금이 아무리 많이 받더라도 다른 소득하고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분리해서 가세요. 네. 퇴직소득세는 분리과세잖아요. 예, 분리과세 네, 네. 합니다. 그래서 퇴직급여를 연금 형태로 받으면 세금을 30%에서 40% 할인받을 수 있다라는 네. 걸 기억하시고 저거는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기억하시면 네. 돼요. 그래서 세액공제 받지 않고 납부한 돈, 퇴직급여 저거 다 빠져나갈 때까지는 종합과세 걱정을 하지 네.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이제 3번부터 문제입니다. 3번부터 네. 3번하고 4번 이제 세액공제 받고 납입한 돈, 네. 그다음에 운용 수익 같은 거는 원래 그 은행에서 예금하시면은 이자 한 푼이라도 붙으면 세금 15.4% 떼잖아요. 그죠.
근데 연금저축 계좌나 IRP 계좌에서는 이자나 배당이 발생해도 그에 세금을 하나도 안 떼요. 언제 떼느냐면 연금 수령할 때 떼요. 네. 그러면 세액 공제 받지 않고 받고 납입한 돈하고 운용 수익을 찾았을 때 그럼 세금을 15.4%를 떼냐? 그렇게 안 뗍니다. 세금을 3.3에서 5.5% 사이 정도를 떼요. 굉장히 낮네요. 그 세금을 되게 낮게 떼죠. 네. 그 금융회사에서 저 세금을 떼고 남은 금액만 이제 연금 수령자한테 지급을 하잖아요. 만약에 저 3번, 4번에 해당되는 데서 받은 돈이 연간 1,200만 원을 넘어가시는 경우, 네. 그러니까 월 100만 원 이상 받으신 분들이 해당되겠죠. 그분들은 그 다음에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그 1,200만 원 넘게 받았던 연금액을 다른 소득하고 합산해서 과세 신고를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신경 안 쓰시려면 저 3번, 4번에 해당하는 게 1,200만 원 안 넘게만 하시면 되잖아요. 한 달에 100만 원 이하로 받으시면 그런 일을 당하지는 않으시니까 큰 네.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많이 물어보는 거는 저 퇴직급여 받은 게 좀 금액이 크면 1,200만 원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연간. 그러다 보니까 저거 1,200만 원 넘어가는데 종합과세 가느냐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네. 근데 말씀하셨듯이 퇴직급여는 아무리 연금액이 크다고 하더라도 종합과세하지 분리과세죠. 않고 네. 분리과세한다. 그래서 네.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네. 그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저희가 또 건보료 네. 또 걱정하잖아요. 또. 네. 자, 연금 조금 더 받아가지고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 상실하면 그야말로 네. 소탐 대실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네. 좀 기억하셔야 될 게 이제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는 거랑 피부양자 대상이 되는 건 좀 구분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나중에 내가 지역가입자가 되면 건강보험료 내잖아요. 네. 그때 연금소득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느냐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네. 공적연금은 다 부과 대상입니다. 네. 네. 공적연금 소득은 전부 부과 대상인데 대신 내가 국민연금을 한 해 1,000만 원 받았다. 그러면 1,000만 원을 다 소득으로 보느냐? 아니고요. 30%만. 30%만. 건보료 관련해서 이게 사적연금이 포함이 된다는 얘기도 있고 또 안 된다는 얘기도 있고 막 헷갈리던데 진실이 뭡니까? 되게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네. 직장 다니시는 분하고 지역가입자 되시면 퇴직하시면 이제 지역가입자가 되시잖아요. 그렇죠.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산출할 때 소득, 재산, 자동차에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돼요. 그럼 네. 이 소득 부분에 포함되는 게 다른 소득 다 포함되지만 그중에 연금소득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 연금소득은 뭘 말하는 거냐 그러면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 연금소득에 포함된다는데 이 연금소득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이 5대 공적연금 소득만 여기에만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역 가입자 건보료 산정할 때는 현재로서는 사적연금은 포함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 하시더라고요. 공적연금에 30%의 건보료를 부과했다니 네. 연금 받는 게 30%를 보험료로 내느냐 이렇게 네. 물어보시는 건데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죠. 연금 받는 자기 받은 한 해 동안 받은 연금의 30%를 소득으로 보는 그렇죠. 거고 거기다가 이제 점수를 부과해 가지고 하는 거라서 그렇죠. 상대적으로 혜택을 준다는 표현인데 착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자, 저희는 지금까지 연금과 세금 문제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